배움이 있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써주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1학기 중간에 접어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가는 현장 체험학습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잊고 교실에서의 배움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대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에 인력을 지원하며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며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돌려주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교사가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적 절차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 금액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특기민원 대응을 위해 마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밖 환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함께 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보조 인력을 현재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조 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안전 요원을 확보하고 연수 과정도 개발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현장 체험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차량 및 시설 점검, 보조 인력 배치 등의 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체험학습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매뉴얼을 간소화하겠습니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현장 체험학습 종합상품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체험학습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활동 목적과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이 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기반으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학교 사이트에 수업의 숲을 통해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수련원이나 안전체험관 등 신뢰도 높은 지역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시는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적 책무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앞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보조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현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함께 하실 배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입니다. 김용진 학교정책관입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실국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벌써 손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국민일보 이도경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이도경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총하고 전교조 쪽에서는 이게 좀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미흡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교원 단체들의 일반적인 정서 같은데, 이제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지 좀 이게 좀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교원 단체들의 태도를 비춰보면 이제 현장학습이 그다지 이렇게 지금보다 막 활성화되거나 좀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학습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현장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발표를 하는 순간에도 사실 그동안 그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과 정말 지속적으로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요구사항을 모아보고 그것을 다시 이 관계부처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또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주체들이 교원 단체나 학부모 단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조치 발표 하나로 바로 현장 체험학습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거나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2학기에 이것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가는 식의 획기적인 짧은 시간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학교 현장의 부담이나 힘들어 하시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혹은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당신들이 쭉 해왔던 것에 비해서 좀 과도하고 결국 그것을 국가에서나 제도적으로는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재판이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입장에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던 조항,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조항,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러면 보호가 되겠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번에 법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포함해서 학교 안팎에 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의로 보이는 일 또는 중과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경찰청에서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수사상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면책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서 명백히 이건 제도 성립이 어렵겠네,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정리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알려질 것 같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번 제도 속에 저희들은 그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공동체가 함께 어쨌든 이 교육 과정에 넣고 이걸 결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학부모님들도 나서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거야 같은 지침 속에 학부모님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같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실제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같이 이번 학기 내에 쭉 한다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내년도 그 각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짜고 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되면 다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거의 체험학습들을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등 같은 경우가 이 아이들이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초등학생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이런 게, 그래서 작은 것도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 때문에 초등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 몇몇 지역이 조금 특별히 좀 적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의 학교가 상당히 체험학습을 잘 가고 있는데, 몇 개의 시도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상의 숫자를 가게 될 것 같고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충분히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